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입니다. 지난 2월 22일 아침 7시 반쯤 모텔 객실에서 신생아가 숨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자는 다름 아닌 4시간 전 아이를 출산한 20대 친모였습니다. 20대 여성 A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이 모텔로 들어가 아이를 출산했고 이후 직접 119에 신고했습니다. 출동 당시 아이는 객실 안 화장실 변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곧바로 기절했고 정신을 차린 뒤 아이가 숨져 있어 뒤늦게 신고했다며 출산 순간까지 임신한 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겨울 A씨가 산부인과를 방문해 진료받은 기록을 확인했고 국과수로부터 아이의 사망 원인이 익사라는 소견을 전달받은 뒤 최근 A씨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 남자친구는 여자친구가 출산하는 동안 잠들어 있어 상황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과 관련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청함에 따라 휴대전화 포렌식 등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모텔이나 주거지 등 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신생아가 사망하면서 아동학대 살해죄가 적용된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엔 경기 의정부의 한 모텔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여성이 구속 기소됐는데 출산 직후 아기를 약 10분 동안 물이 가득 담긴 세면대에 방치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3년 전 영아 살해죄가 폐지되면서 영아 사망 사건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돼 아동학대 살해죄가 적용될 경우 사형까지 선고되는 등 형량이 실질적으로 대폭 강화됐습니다. SBS 김규리입니다. 어제 30대 친모 A씨와 전 남자친구 B씨를 구속한 경찰은 당시 3살이던 딸이 어떻게 숨지게 된 건지 범행 경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친모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이불에 감긴 채 숨져 있었다며 범죄로 사망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경찰은 A씨가 직접 아이를 살해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숨진 아이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전 남자친구 B씨가 A씨가 아이를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B씨는 구속영장 심사 등에서 당시 여자친구인 A씨로부터 아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B씨 진술이 사실로 확인되면 경찰은 A씨에 대해 기존의 학대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B씨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은 만큼 두 사람에 대한 대질 조사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이웃 주민들은 아이가 자주 울었다고 말했는데 집에 왔을 때는 새벽에 애기를 전혀 안 봤어요. 애기가 만드는데 남편이 애기를 항상 이렇게 울고 하고라고 쓰고 울고 막 그랬어요. 경찰은 A씨가 우는 아이를 이불 등으로 학대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아이 시신에 대한 부검도 진행 중입니다. SBS 동은영입니다. 지난 9일 경기 양주의 아파트에서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3살 A군. 뇌수술까지 받았지만 치료 닷새 만에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던 A군 친부를 어제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지난 2년간 A군 부모의 대화 내역을 확인한 결과 신체적 학대 정황을 다수 확인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버릇을 고쳐야 한다거나 왜 심하게 때렸느냐며 A군을 수시로 폭행한 정황이 담긴 대화 내용을 확인한 겁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아이가 갓 2돌이 되었을 무렵부터 가정 내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친부는 아동학대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살해의 고의성까지 입증할 방침입니다. 어제 오후 부모의 집과 차량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돼 불구속 상태인 친모의 학대 공모 여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넉 달 전 당국의 대응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12월 A군 귀에 난 상처 등을 토대로 외과 전문의의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는데 당시 경찰은 이비인후과 전문의 소견과 양주시청 의견을 토대로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취재진에게 당시 학대가 아니라고 결론 내린 수사가 적절했는지를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최희원입니다. 살고 싶구나.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여수 생후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을 집중 조명한 이후 가해 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의 지난달 28일 방송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2일 낮 12시 반쯤 전남 여수에서 생후 4개월 된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친모 신고가 소방서에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부검 결과 사인은 다발성 외상에 따른 출혈성 쇼크와 장기 부전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친모는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발생한 익수사고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이 확보한 홈캠엔 타격음과 함께 찢어질 듯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반복적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친모가 제발 좀 죽으라, 죽여버릴 거라고 외치는 소리도 확인됐습니다. 수사기관이 추가로 확보한 약 4,800개 분량의 다른 방 홈캠 영상에선 아이를 거꾸로 들거나 얼굴을 발로 밟는 장면, 베개로 얼굴을 덮는 모습 등 지속적인 학대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친모를 아동학대 치사에서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친부는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가해 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을 받고 있는 친모가 많게는 하루에 2차례씩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엄벌 탄원서 제출에 동참하겠다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해 부모의 신상과 함께 과거 블로그 게시글들도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친모의 블로그에 올라와 있던 게시글들은 이미 삭제됐지만 블로그 주소가 알려지면서 오늘 하루 방문자만 27,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더해 아이가 숨지기 일주일 전 친모가 맘카페에 미용 목적의 식품을 추천하는 글을 올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 여론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